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B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올해 60세 된 여성입니다. 얼마 전 오래된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계산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임 안에서 그다지 친하지는 않은 사이인 친구였는데 친한 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역성 들어주면서 상황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가 계산적이라는 말에 대해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제가 살면서 비슷한 말을 종종 들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엄마도 다른 자매들에게 걔는 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깍쟁이다, 알뜰하다, 얌체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의 말을 가끔 듣곤 했는데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허당이라는 말도 동시에 많이 들으며 살고 있고요. 저는 사람들이 돌려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저도 보는 게 전부인, 그래서 어찌 보면 순수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빚지는 걸 싫어하고 도움을 받으면 정말 감사해야 하며 받으면 덤까지 더해 갚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제가 지갑을 더 많이 열어요. 도리어 마음을 다해서 퍼주다가 상처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친해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에는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하지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하게 돈을 쓰면 그것도 실례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면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걸까요? 아니면 적은 돈이라도 계획 없는 소비, 가치 없이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면 때문일까요? 몇 년 전 노상 점포에서 주인이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을 자꾸 강매하기에 1,000원을 깎아주면 사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본 일행 중 하나가 불쌍한 사람에게 1,000원을 깎아요? 하고 농담 섞어서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흥정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사는지, 이런 제가 정말 남보다 계산적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니 깊게 생각하지 않고 돈을 막 쓰며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연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어떤 성격이시고 왜 그런 말을 가끔씩 들으시는지도 알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남의 말을 흘려듣고 아무래도 자기 고집이 점점 생기게 되는데요. 사연자님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로도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서 존경스러워요. 일단은 내 의도는 안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볼까? 이게 궁금하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자 이러신 거잖아요. 일단은 그 말을 한 친구분, 별로 좋은 분은 아니라는 생각 들고요. 먼저 사연자님이 왜 가끔이라도 그런 비슷한 계열의 말을 듣는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연자님은 누군가하고 가까워지면 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이에서는 굳이 내가 밥을 사거나 경조사비 내거나 이럴 필요는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는 무심코 들으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 사연자님이 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몇 번 만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밥을 사야 하는 거죠.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 아니니까 내가 밥값 내봤자 횟수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베푸는 게 그냥 마음 편한 거예요. 반대로 자주 보고 오래 볼 사람들하고는 더치페이 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가요. 누가 더 돈 잘 벌고 여유가 있고 더 마음이 후해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돈을 쓴다? 이러면 반드시 더 쓰는 쪽에서 섭섭할 일이 생겨요. 사연자님도 나는 오히려 더 퍼줘서 상처받는 사람이다 이러셨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퍼주는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내가 호구가 된 건가? 해서 상처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관계에 너무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상대방이 하는 것만큼 한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짐작되는데요. 상대방이 하는 만큼만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두 친구가 만나기로 했어요.
A가 번화가에 살아서 갈 데가 많으니까 B가 A네 집 근처로 가기로 했어요. 맛있는 거 먹고 더치페이를 했는데 B가 좀 섭섭해하는 거예요. 멀리서 차비하고 시간 들여서 집 근처까지 갔는데 밥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A는 자기 바쁘고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B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힘들게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먼저 만나자고 하길래 B가 살 줄 알았대요. 양쪽 말이 다 맞고요.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반반으로 돈을 쓰게 되면 다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 경우에는 반반하면 저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겠구나. 이걸 짚어가면서 조절을 해야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만큼 저 사람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연자님은 이런 걸 깊게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내 쪽에서도 속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본인이 이런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짐작이 돼요. 이렇게 미세 조정이 어려운 성격이면 내가 좀 더 쓴다,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돈을 써야 다른 사람 느낌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 아무리 생각이 깊고 남의 입장 잘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연자님이 예를 드신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요. 문화센터에서 경조사비 걷고 선생님들한테 조공하고 이런 문화 저도 별로거든요. 뭘 배우고 싶어서 내 돈 내고 등록해서 다니는데 왜 반강제로 친목 비용을 내야 하는지 이거 이해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진짜 본론인데요. 저는 사연자님이 계산적이다, 깍쟁이 같다, 야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보다도 그 말을 듣는 상황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친구분 중 하나가 너 계산적이다 이렇게 앞에 두고 말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어떻건 그걸 사연자님 앞에서 말한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사람 앞에 두고 이 단어를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봐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상대방이 사리에 맞는 말을 할 때 논점을 흐리는 화법이거든요. 내가 하면 합리적인 거고 네가 하면 계산적인 거고 내로남불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상대방 발언을 무효화시키면서 말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누르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당사자가 없을 때는 뭐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그 사람 너무 계산적이더라, 조심해라,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분은 은연중에 사연자님을 낮잡아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더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려면 본인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타인한테 투사하면서 자기 마음 편해지려는 거죠.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권력이구나.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집단에 가면 한 사람이 혼자 계산하는 걸 절대로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감히 네가 돈을 써? 이런 느낌인 거죠. 특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돈을 쓰는 게 서열에 영향을 주니까 이걸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으면 서열이 아래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지 말라고 항상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제로 자산이 얼마나 되냐, 부자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인색한 성격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 사람들이 낮잡아서 봐요. 사연자님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서 굳이 돈을 쓰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부담이지 않겠냐 하셨는데요. 오히려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는 살짝 부담을 주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나은 거예요. 살면서 내 지갑이 마구 열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지갑을 열겠다고 생각하면 누군가한테는 인색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세대와 문화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건 무조건 자기가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이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야박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보이는 게 초등학생들 더치페이 문화에 충격받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분식집에서 애들 여럿이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 애만 안 먹고 멀뚱멀뚱 앉아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걔는 돈이 없어서 안 먹는다. 이런 거더래요. 이게 누구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요즘 초등학생들은 보통 이런다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친구가 돈이 없으면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나눠 먹어야지.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놀다가 같이 먹으러 갈 때 어떤 애들은 다른 데에 용돈을 써서 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그 돈 없는 친구가 먹고 싶어 하면 돈 빌려주거나 해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보통 혼자만 안 먹고 있는 애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해요. 우리 어른이 보기에는 돈 없어서 혼자만 친구들 사이에서 안 먹고 있으면 그게 너무 처량하고 애가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 상황이 왕따 시키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얘는 자기 용돈으로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굳이 떡볶이를 사 먹고 싶지 않은데 애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다.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걸로 서럽다고 느끼는 감정도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연자님이 교류하시는 세대는 이런 종류의 개인주의가 통하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조금 더 쓰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거나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서는 문화가 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서로 계산하려고 몸씨름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가는 곳에만 돈을 쓰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는 게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처럼 남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습관적으로 남한테 뭘 잘 사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남 주기 좋아하고 후한 성격인 거하고는 달라요. 원하지 않는데도 이유 없이 자꾸 뭘 주면서 상대방이 부채감을 느끼게 해요. 그걸 받고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찜찜해요. 근데 진짜 비싸고 값진 걸 주는 법은 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주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주고받는 것의 문제가 복잡한 건데요.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정량대로 주고받으려는 마음이 더 순수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사연자님이 앞으로 돈을 펑펑 써야 하나 이걸 고민하시기보다는 좀 더 존중받는 쪽으로 태도를 만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도 가끔은 후하게 지갑을 열어서 저 사람이 인색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이미 가까워져서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너무 주려고만 하는 건요. 이 사람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것만 가끔 주는 거. 이게 관계를 위해서도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사연자님 없는 데서 나온 말은 그냥 귀담아 듣지 마세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야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데 저는 그게 마냥 나쁜 말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 세대에 한국에서 딸로 태어나서 야같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건 마냥 희생만 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잘 챙기면서 똑똑하게 잘 살았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 사연자님이 생각이 많은 타입이어서 계산적이라는 말 한 번 들은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전에 스치듯 들었던 전혀 다른 말들까지 한 맥락으로 연결시키신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사연자님한테 꼭 맞는 해답이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고민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